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식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국세청 로고가 찍힌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세무조사 통보가 왔어.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화의 말투는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언니, 서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사실이에요? 정화가 대신 말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증여로 신고됐어요. 서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그런 거 몰랐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체면도, 거짓으로 쌓은 관계도, 그리고 30년간 이어졌던 결혼이라는 이름의 균형도, 거짓으로 숨겨졌던 남편의 호화스런 욕망의 선물들,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이정아는 새벽 5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은 없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몸에 밴 시간표가 그녀를 깨웠죠. 아파트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고 창밖은 잿빛 새벽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불을 정리하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발소리를 죽이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밥솥, 손때 묻은 냄비, 벽에 붙은 달력.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몇 개 그어져 있었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화는 쌀을 씻으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물이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침을 차리는 일은 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며 정화는 자연스럽게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침 소리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사람 사는 소리가 안 나네. 정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올리며 그녀는 남편의 취향을 떠올렸습니다. 짠 건 싫어하고 김치는 꼭 잘 익은 걸 찾던 사람. 그런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밥이 뜸들 때쯤 TV를 켜자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연금, 고령화, 자식 없는 노후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소리를 줄였습니다. 저 얘기들이 언젠가는 내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식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정화는 그를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다림질이 잘 된 셔츠, 윤이 나는 구두, 은근히 뿌린 향수 냄새. 정화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드세요. 정화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 영식은 정화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침부터요? 정화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 말이 유난히 귀에 걸렸습니다. 정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돌아올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영식은 식탁에 앉지도 않은 채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화는 숟가락을 들고 서 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집에 잘 안 계시네요. 정화가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영식은 잠시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아졌어. 예전 같지 않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했지만 젓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은 식어가고 있었고 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결국 한 숟갈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싱크대 옆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식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걸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화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준 반지 정말 마음에 들어. 정화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정화는 그 브랜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화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순간처럼 말입니다. 정화는 메시지를 더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로 나와 서랍을 열자 정리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사본, 보험 서류, 평생을 살면서 하나둘 챙겨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정화는 가장 위에 놓인 최근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그날 이후로 하루의 시작을 식탁에서 했습니다. 밥그릇을 놓기 전에 먼저 서류부터 꺼내 놓았죠. 식탁은 더 이상 식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 혼자만의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정화는 안경을 고쳐 쓰고 카드 명세서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지난달 것만 보려던 마음은 어느새 반년치로 늘어났고 다시 1년치로 이어졌습니다. 종이는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만큼 마음속 무게도 같이 쌓여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썼다고? 정화는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명품관, 고급 보석 매장, 회원제 레스토랑, 평생을 살아오며 발을 들릴 일 없던 이름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결제 금액을 보는 순간마다 정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어떤 날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도 찍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무의식 중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돈이면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몇 번은 날 수 있었고 병원비 걱정도 덜 수 있었을 겁니다. 정화는 연필을 들어 결제 내역 옆에 표시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별표, 의미 없는 기호 같았지만 그녀만 아는 기준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영식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말했던 계좌였습니다. 그동안은 믿고 넘겼던 부분이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자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원씩, 어떤 날은 수천만 원씩, 받는 사람 이름도 용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 빈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공백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더니 정화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인출 날짜, 카드 결제 날짜, 그리고 영식이 늦게 들어왔던 날,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날,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던 날. 하나, 둘, 셋. 맞춰보지 않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화의 손은 점점 빨라졌고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잠시 손을 멈춘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화는 바로 받지 않고 한숨을 한번 내쉰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영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요. 정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영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계속 늦으시네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몰려서 그래. 영식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카드로 보석 산 적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정화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영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세서에 찍혀 있어서요. 정화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물할 일이 있었어. 영식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누구한테요? 정화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괜히 그런 거 캐묻지 마. 영식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증여세. 화면에 뜬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이전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설명. 보석, 현금, 차량, 심지어 생활비 명목도 포함된다는 문구. 정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배신이 아니구나. 정화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치, 생선 한 토막.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영식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정화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내내 영식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정화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분류하고 금액을 합산하고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눈물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본 채 한참을 누워 있었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와 날짜, 카드 명세서의 금액들이 어지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전날보다 더 말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면 안 돼. 정화는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집 근처 마트나 병원에 갈 때만 하던 외출이었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마음을 먹고 화장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랍에서 오래 쓰지 않던 외출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정화는 그 안에 서류 파일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사본, 직접 정리한 노트, 파일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 정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할머니, 장바구니를 든 이웃, 모두가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것 같네.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자 익숙한 거리와 가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이 동네로 처음 왔던 날, 아이를 낳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던 시절, 생활비 아끼느라 발걸음을 재촉하던 기억들이 겹쳐졌습니다. 정화가 내린 곳은 국세청 건물과는 조금 떨어진 작은 세무 상담 사무실이었습니다. 바로 신고 창구로 가기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조용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세법 관련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중년의 남성 세무사가 안경 너머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네, 이정화입니다. 정화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상담실에 앉자 정화는 준비해온 파일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카드 명세서고요. 이건 통장 내역입니다. 정화는 하나하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무사는 말없이 서류를 넘기며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갔습니다. 이 결제들이요. 세무사가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직접 쓰신 게 맞습니까?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확실하십니까? 세무사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정화는 그제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무사는 한숨을 짧게 내쉬고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이미 정화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정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빙도 충분하고 시기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길가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늦어. 먼저 자. 정화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영식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집 근처요. 정화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진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당신 좀 이상해. 영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정화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치고 노트를 새로 열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러 적혔습니다. 증여 내역 정리, 신고 준비. 정화는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망설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문은 열렸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그날부터 집안의 시간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부터 펼쳤습니다. 밤 냄새보다 종이 냄새가 먼저 코끝에 닿는 아침이 이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파일이 3개로 나뉘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드 명세서, 하나는 통장 사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녀가 직접 정리한 노트였습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금액, 장소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연필로 다시 한번 줄을 긋고 작은 글씨로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네.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패턴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정화는 그 패턴을 발견한 뒤로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삑삑. 기계음이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합계 금액이 화면에 떠오르자 정화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보다 큰 숫자였습니다. 그 돈이 다른 여자 손가락에 다른 여자의 집안에 흘러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화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묘하게 허탈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어. 정화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에 만들었던 가족재산 정리 파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혹시 몰라서 만들어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혹시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도장 사본과 계좌 목록,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하나씩 꺼내며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식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었어? 영식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영식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게 다 뭐야? 정화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뭘 그렇게까지 정리해? 영식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안 해온 것들이요.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식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30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참고 삼켰는지 영식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영식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정화는 그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영식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화는 불을 끄지 않은 채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화면이 밝게 켜졌습니다. 정화는 검색창에 천천히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국세청 탈루 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정화는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조사 절차, 신고자의 권리와 보호. 생각보다 체계적이네. 정화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증여세 탈루 신고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정화의 상황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정화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설명했습니다. 결제 내역, 현금 인출, 배우자와의 관계.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담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자료도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실명으로 해야 할까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익명도 가능하지만 실명 신고가 조사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로 인해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상담원이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화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갈래 길이 그려졌습니다. 모른 척하고 남은 인생을 버티는 길, 그리고 모든 걸 뒤집는 길. 정화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건 그만할 때야.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와 신고서 작성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는 칸에서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번에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가 집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확인 버튼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선택의 무게를 이제는 혼자서라도 감당하겠다고. 이정화는 새벽 4시쯤 휴대폰의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도 메시지도 아닌 미묘한 울림이었습니다. 잠결에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정화입니다. 국세청 조사과입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접수하신 신고건과 관련해 조사 개시가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정화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사 일정, 추가 자료 요청, 담당 조사관 배정. 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문장들이 실제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화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정화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밥을 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서류가 놓여 있었고 창밖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평소와 다르게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영식이 이미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것을요. 이정화. 영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식은 정장을 입은 채였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식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식탁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국세청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봉투였습니다.
정화는 봉투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영식을 보았습니다. 받으셨군요. 내가 했지?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짓 내가 한 거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순간 영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족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영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정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먼저 가족을 속이지 말았어야죠.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려 담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영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계좌가 묶였다고? 아니, 그건 사업 자금인데. 전화기 너머의 말이 길어질수록 영식의 어깨는 점점 더 처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몰라. 영식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 거예요. 그 애는 빠져야 해. 영식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끼어들지 말았어야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기도 전에 누가 왔는지 알았습니다. 문 앞에는 서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지만 눈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서지은이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내가 받은 반지랑 차랑. 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증여로 신고됐어요. 정화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은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난 그런 거 몰랐어요. 정화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서지은은 영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다 괜찮다면서.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서지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 안에는 정화와 영식만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정화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결혼 생활도 믿음도 체면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화의 마음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만 분명했고 무섭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화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정화는 그날 밤 끝내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침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는 순간마다 낮의 장면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영식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던 손짓, 서지은의 목소리가 떨리던 순간, 그리고 문이 닫히며 집 안에 남았던 적막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막 넘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않은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다시 넘겨봤습니다. 이미 수십 번 본 숫자들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30년 동안 참고 넘겨온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정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뒤늦은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물을 끓였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들고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싸 쥐자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지금의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깊어갈 즈음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 내일 오전 중 통화 가능하신지요? 정화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화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침이 밝자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했다면 오늘은 무너진 뒤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씻고 나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이었지만 그날은 괜히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화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화 선생님이시죠? 조사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건 외에 몇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관은 차명 계좌 흐름과 해외 결제 내역,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 시점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정화는 노트를 보며 하나씩 답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숫자, 메모로 남긴 기록만을 기준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우자분이 해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정화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통쾌함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실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화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결혼 초부터 몇 년간 써내려간 얇은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숫자 사이로 짧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이번 달도 적금은 미루자. 영식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만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정화는 그 문장들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늘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미뤄왔습니다.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쓴 적이 있었을까?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영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화야. 영식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말하세요. 정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다 들여다본대. 영식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정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영식을 더 초조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나도 무섭다. 영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화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정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무서워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화는 길지 않게 끝났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정화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각자의 삶을 짊어진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남편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자신을 다시 불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새로 펼치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정화는 비로소 숨을 깊게 쉴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야 자신의 발로 다시 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화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는 날이네. 정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초라해 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서고 싶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며 현관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3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던 날보다 참고 버틴 날이 더 많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국세청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색 건물은 여전히 무표정해 보였고 출입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각자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물러설 것도 없었습니다.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화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이 안에는 단순한 종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침묵과 인내, 그리고 오늘을 선택한 용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사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정화 선생님 들어오세요. 조사실 안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익숙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사실 확인과 입회 절차입니다.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들과 관련자가 모두 참석한 자리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최영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밑은 검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장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그 안에 있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영식이 힘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화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선을 피했을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볼 줄 알았어요.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하나하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차명 계좌의 개설 시점, 자금의 출처, 증여 대상과 시기. 영식은 몇 번이나 말을 더듬었고 그때마다 조사관은 정화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계좌는 배우자분 명의가 아닙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침착하게 덧붙였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설명했던 계좌입니다. 영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정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재산을 받기 시작하셨습니까? 서지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날짜가 엇갈렸고 말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때 정화가 노트를 열었습니다. 이날입니다. 정화는 정확한 날짜를 짚어냈습니다. 카드 결제와 현금 인출이 동시에 있었던 날이에요. 서지은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공격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조사관은 한숨을 고르고 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영식은 의자에서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정화야. 영식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야 했어? 정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와야 끝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화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조사실을 나서며 정화는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깨를 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는구나. 그리고 그 끝은 누군가의 몰락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문 앞이었습니다. 이정화는 집 앞에 도착하고도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엔진은 이미 꺼졌고 라디오도 꺼진 지 오래였지만 차 안에는 아직도 낮의 공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국세청 건물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올 때 느꼈던 묘한 현기증, 조사실 문이 닫히며 들렸던 둔탁한 소리, 그 모든 것이 아직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화는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하는 확인 같기도 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낮보다 훨씬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텔레비전 소리나 영식의 전화 통화 혹은 이유 없는 한숨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마저 또렷이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정리하며 정화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곰곰이 떠올려 보려 했지만 쉽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한때 영식의 외투가 걸려있던 옷걸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서지은이 급하게 들고 나갔던 흔적도 영식이 분노에 차 던졌던 서류들도 모두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공간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화의 가슴 한쪽은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은 이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데 공간만은 언제든 아무렇지 않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풀리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끝났는데도 아직 안 끝난 느낌이네. 정화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부엌으로 물을 한 컵 따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영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화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지 않아도 됐고 받지 않는 게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끝을 보려면 이 통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정화야. 영식의 목소리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감도 짜증도 없이 마치 오래 앓던 병을 이제야 인정하는 사람처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화는 물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거의 다 나왔대. 영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업은 접어야 할 것 같아. 영식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 남은 게 없어.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동정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이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그건 당신 몫이에요. 정화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그 말은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화에게는 오래 머물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요, 정화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덜 외롭고 싶어서 하는 말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영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그 침묵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요.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요. 정화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한테 남아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통화를 끊고 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정화는 식탁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식탁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밥을 먹었고, 수많은 말을 삼켰고, 수많은 날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참 오래도 나를 뒤로 미뤘구나. 정화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무 생각 없이 주문했던 소형 밥상이었습니다. 정화는 상자를 들고 들어와 천천히 포장을 풀었습니다. 혼자 쓰기 딱 좋은 크기,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네. 정화는 창가 쪽에 밥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쌀을 씻고 밥을 안쳤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 하나를 조심스럽게 부쳤습니다. 그동안은 늘 누군가의 입맛을 먼저 떠올렸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정화는 숟가락을 들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밥은 내 밥이네. 그 말에 정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화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숫자와 증거로 가득 채워졌던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켰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한다. 글자를 적다 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가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눈물은 억울해서도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자신을 인정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화는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후회로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욕심을 꾸미고 있겠죠.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해.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허락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이정화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